이화학당 늦은 복도 끝에서 룰루프라이는 조용히 여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서울의 겨울바람은 골목을 돌아 들어올 때마다 종종 방향을 바꾸곤 했습니다. 이화학당 붉은 벽돌 건물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도 그랬습니다. 문풍지가 가볍게 떨렸습니다. 사각, 사각. 복도 끝에는 희미한 등불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돌아간 뒤였습니다. 하지만 교실 안에는 아직 몇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영어책, 반쯤 식은 차 한 잔, 잉크 묻은 펜촉, 그리고 여러 번 더 쓴 이름들, 한글 이름들. 룰루프라이는 그 이름들을 오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학생 명단을 펼쳐두고 손끝으로 이름 하나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읽었습니다. 학생 이름을 한 사람씩, 마치 잊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교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 골목 어딘가에서 늦게 돌아가는 나무 수레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덜컹, 덜컹. 누군가는 아직 교실 뒤편에 남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사각, 사각. 룰루프라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을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왜 그렇게 이름을 오래 불렀을까요? 그 시대 여자들에게 공부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높은 교육은 더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몰래 학교에 다녔고 누군가는 집안 반대를 견디며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책을 품에 숨긴 채 골목을 지나왔습니다. 어떤 학생은 밤늦게까지 바느질하다가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손끝에는 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등은 거칠었습니다. 룰루프라이는 그런 손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공책을 건네받을 때도, 시험지를 거둘 때도, 학생들이 연필을 줄 때도 그녀는 잠깐씩 그 손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한참. 아주 잠깐인데도 오래 바라보는 사람처럼. 이화학단 복도에는 늘 발소리가 남았습니다. 짧게 뛰어가는 발소리, 머뭇거리다 멈추는 발소리, 그리고 조용히 돌아가는 발소리. 룰루프라이는 그 소리를 잘 기억했습니다. 특히 늦은 밤, 기숙사 쪽 불빛이 하나둘 꺼질 무렵이면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멀리 종로거리에서는 전차 소리가 희미하게 흔들려 왔습니다. 덜컹, 덜컹. 창밖에는 겨울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가까이 서 있곤 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유리창 가장자리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김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끝에 차가운 물기가 묻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이화학당 안에서는 조금씩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글 읽는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배움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룰루프라이는 그 시간을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꾸 학생들에게 묻곤 했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까? 학생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만 숙였고 누군가는 공책 끝을 만졌습니다. 누군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단순한 공부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여자에게 배움은 삶 전체를 흔드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몇 명의 학생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눈발이 조금 날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룰루프라이는 교탁 위에 쌓인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권씩. 천천히 생모서리를 맞추고 다시 손으로 눌렀습니다. 학생 하나가 아직 자리를 뜨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공책 위에는 지운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쓴 문장, 몇 번이나 지운 이름. 룰루프라이는 그 학생 곁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자 하나를 조용히 끌어앉았습니다. 작은 소리가 교실 안에 길게 남았습니다. 그녀는 학생 공책을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생 손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잉크 묻은 손, 조금 떨리던 손. 왜 그렇게 떨리고 있었을까요? 학생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계속 공부해도 될까요? 그 말 뒤에는 아주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벌이 창문에 닿고 있었습니다. 멀리 기숙사 문 닫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룰루프라이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생 공책 한쪽을 조용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넘겼습니다. 그 뒤에야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왜 안 됩니까? 학생은 바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난 모았습니다. 입술을 조금 깨물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난로 타는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꾸 학생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교실에서도, 시험 뒤에도 이름을 한 사람씩. 왜 그랬을까요? 그 시절 많은 여자들은 자기 이름보다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먼저 불리던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화학당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룰루프라이는 학생 이름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발음이 서툴러도 다시 불렀습니다. 또 불렀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고개를 잘 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만 대답했습니다. 네. 그 작은 대답이 복도 끝까지 들리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실 책상을 자주 만졌습니다. 오래된 나무 책상, 잉크 얼룩 남은 자리, 연필로 눌러 쓴 흔적, 학생들이 몰래 새긴 작은 글자. 그녀는 손끝으로 그 흔적들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교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학생 몇 명이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룰루프라이는 다시 창문을 조금 닫았습니다. 아주 조금. 그 작은 움직임을 학생들은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늘 누군가 너무 춥지 않은지 먼저 살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울의 봄이 늦게 들어오던 어느 날, 학생 몇 명이 교정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책장이 자꾸 넘어갔습니다. 룰루프라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아직도 조용했습니다. 웃음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책을 펼치는 손이 전보다 덜 망설여졌습니다. 질문하는 목소리도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전처럼 금방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걸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말없이. 밤이 되면 그녀는 다시 교실을 돌았습니다. 불이 다 꺼졌는지 확인하고 창문이 닫혔는지 살피고 남겨진 책이 없는지 보았습니다. 한 교실 문 앞에서 그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쪽 책상 위에 공책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들어가 그 공책을 펼쳤습니다. 안쪽에는 연습하듯 반복해서 적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배우고 싶습니다. 몇 번이고 여러 번. 글씨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룰루프라이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오래. 창밖에서는 늦은 서울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복도 불빛은 희미했습니다. 그녀는 공책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가만히 눌렀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떨리는 마음이 종이 사이에서 흩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려는 사람처럼.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이화학당 안에서는 여자들이 더 깊은 배움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룰루프라이는 그 시작 한가운데 오래 서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앞장서기보다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학생들 뒤에 서서 이름을 불러주고 책상을 정리하고 늦게까지 남아 불빛을 확인하고 떨리는 질문 앞에서 오래 기다려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기다렸을까요? 왜 그렇게 천천히 사람을 붙들었을까요? 아마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움은 단지 지식을 얻는 일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자기 목소리로 말해보는 일이었다는 것을. 늦은 밤. 이화학당 복도 끝에는 아직 작은 불빛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 서울 골목에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멀리 전차 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덜컹. 덜컹. 교실 안에는 책 냄새와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룰루프라이는 아무도 없는 책상 사이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학생 이름이 적힌 명단을 품에 안은 채 아주 조용히 마지막까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